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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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핸드폰을 진동으로 좀 해놓으십시오. 자, 오늘은 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오랜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여기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같이 다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래도 별로 우리가 아는 바도 없고 또 실제로 이제 모습공식이나 새말기로 수행을 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쪽 시작. 문제인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갇혀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예.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늘 배웠죠?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지요? 홍정화 도반님. 망심이라고 합니다. 네, 망심. 또 다른 말로? 허망상상. 김은숙 도반님.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반연심. 경계에 따라서 그 경계를 쫓아서 일으키는 마음. 그러니까 육근으로 보아서 육진 경계에 따라서 일으키는 마음을 반연심이라고 하죠. 우리 이종근본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또 망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반연심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어. 내 마음으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한 반연심을 내 마음으로 알아서 계속 쓰기 때문에 뭐한다? 생사에 계속 유전하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반연심을 계속 쓰면 이 반연심은 가짜다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다 이때까지. 그래서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에 마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 밖에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을 그 당처, 물건이 일어난 당처, 또 마음 밖에 그 망심이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당처, 마음 밖의 마음이죠. 마음 밖의 마음. 그 당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갇혀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예. 우리는 본래의 우리 그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 모습이 일어난다고 했죠. 일체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걸 상대성이라고 하지요. 본성을 절대성이라고 하면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모습에 계속 쫓아다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말하자면 휘둘려 버리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죠. 머물러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모습이 일어난 당초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 이때까지 이제 우리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도 보고 내라고 하고 좋다 싫다 하는 거는 전부 내 마음이라고 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에 전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망심이 일어난 당초 내가 보는 모든 경계의 당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림선언에 오니까 뭐 절대성 얘기도 하고 진심 얘기도 하고 본래 그 당처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정말로 일체의 모든 경계가 일어나는 그 당초 그것이 진짜 내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딱 알고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러나 경계에 다찔리는 마음, 또 경계를 진짜로 아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여기 있죠. 상대성은 변한다.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변한다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변한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왜 변하니? 자체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변하니까 뭐다? 가짜죠. 헛것이죠. 왜 변하는 가짜에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물면 뭐다? 괴로운 것이지. 그래서 괴로움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괴로움의 종류가 사람에 따라서. 근데 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무엇이다? 변하는 것을 모르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앉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줄 알아서 머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그러니까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다. 여기에 줄을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변한다. 나 그거 알아. 변한다. 알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딱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다? 이름을 딱 갖다 붙여버려. 난다. 이름을 갖다 붙여버려. 죽는다. 이름을 갖다 붙여버려. 좋아한다. 이름을 갖다 붙여. 싫어한다. 이름을 갖다 붙여.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하고 죽고 하는 것이 무슨 도리다? 변하는 도리야. 변하는 도리.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본다? 이름을 딱딱 갖다 붙여서 그 이름에 그냥 메모리 돼버립니다. 이름에 메모리 된다. 이름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습 공식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렇게 그 세 번째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또 꽃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이시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예.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 말하자면 그 망심, 반연심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망심이 나온 당처죠. 다른 말로 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 상주진심이죠. 요 상주진심이 진짜 마음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에서 온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컵을 보는 동시에 어떻게 한다? 아, 저거 컵이구나. 컵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근데 컵이라는 것은 컵이라는 이런 물체를 보고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죠. 근데 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컵이라는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것이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반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수림이가 지금 선언에 왔는데 수림이가 오기 전에는 수림이라는 생각이 없었어. 근데 수림이가 선언에 딱 오니까 수림이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휴유거사님을 보면 수림이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휴유거사님이네? 또 이 생각이 나. 그렇죠? 이걸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 컵이라는 것이 있으면 컵이다. 그럼 컵을 보고 했다고 하자. 근데 이 컵은 어디서 왔지? 이것이 문제죠.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마음을 반연심이라고 합시다. 근데 요 컵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는 거죠. 하나의 빛깔이죠. 이게 빛깔, 소리, 냄새, 육진 경계죠. 이 육진 경계. 육진 경계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어? 전부 나의 업식으로 보는 경계죠. 이게 이제 빨간 장미 얘기죠. 자, 지금 나는 이걸 컵으로 봐요. 그런데 다른 생명들이 나하고 똑같이 컵으로 볼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 생명들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봐요. 그럼 이 컵은 뭐야? 망견이죠. 망견. 헛것이죠. 근데 이 컵이 어디서 왔냐? 우리의 본성에서 오죠. 본성의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컵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딱 고정돼 있거든. 지금 이 컵이라는 것이 진짜 있지 않냐고. 있지요. 없다고 하진 않지요. 어떻게 있느냐? 망견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그 중론에서 배웠죠. 중론. 컵이라는 것이 인과 연으로 생겼어. 그런데 자체성이 없어. 그러면 이걸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의 분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상으로서는 자기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실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냐면은 컵을 보고 컵이 있다. 아, 이건 반연심이다.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이 컵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 컵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죠. 세상도 보고 이렇게 수림이도 보고 저도 제가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뭐다? 진짜로 있다. 이 관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딱 벽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세상, 지구, 수림이, 일심행 이렇게 말은 막 하는데 실제로 딱 이렇게 보면 그걸 비상으로 안 보거든. 아닌 상으로 보지를 않거든. 공상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빈 모습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벽이 탁 쳐져 버리죠.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걸 줄창해야 되는 거지. 이 컵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게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컵이라는 것이 맞으면 망견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이게 맞으면 연기법이 완전히 내한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이 가장 기본에 깔리지 않으면은 조금 수준이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건 알아들어. 지금과 같이 컵을 보고 컵이다 이러면 뭐 반연심 다 알아. 근데 컵이 어디서 왔니? 이러면 칵 맥혀버리지. 컵이 어디서 왔니? 이러면 맥혀버려요. 억지로 생각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진짜로 있고 컵도 진짜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이 벽을 뚫을 수가 없네. 그 벽 못 뚫어요. 그냥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굴리고 안 돼. 안 된다. 그럼 공부가
더 깊이 못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이것이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맞으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지금 세상에 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있냐? 세상이 진짜로 있냐?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몸담아서. 세상이 있냐? 내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 마음에 안 와닿아.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려면 모습 공식을 해서 철저하게 연기,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만, 수박만 계속 겉을 할지 그 속으로 쫙 들어가서 수박 딱 속을 못 먹는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윤자가 붙은 것,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예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말이 붙지 않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 예. 요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거든요.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은 우리의 본래의 상주진심에서 나투었다 이 말이거든요. 상주진심 또는 만법 유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은 절대성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나왔다라는 걸 어떻게 말로는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상대성도 뭔지 몰라. 절대성도 뭔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실제로 나에게 실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마디로만 선생님은 이제 그 법문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절대성에서 나온 우리의 본성자리죠.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나온 인과 연으로 생긴 그 상대성, 이 상대성 모습이죠. 모습에 들어앉아서 계속 모습만 쫓아다녀. 모습만 쫓아다니니까 그 모습의 그 본래 나온 그 당초 그것의 바탕 채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말귀가 뭐냐 하면은 허공나, 늘 허공나라. 허공나라는 것은 늘 절대성 자리에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라. 변하고 헛것이니까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나온 상대성을 모습을 굴린다. 이렇게 모습을 쓴다.
쓴다. 착한 것도 쓰고 악한 것도 쓴다. 또 괴로움도 쓰고 또 즐거움도 쓴다. 쓰는 거죠. 쓰는 거죠. 왜? 그러한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게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근데 이게 왜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고 좀 아는 듯해. 내가 공부를 할 때 좀 아는 듯 하다가 탁 꼬이거든. 또 이렇게 말 들으면 휙 또 그냥 실타래가 휙 꼬인다. 풀려나가다가 또 휙 꼬인다.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 모습 공식이 철저히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맨날 백도를 해. 맨날 백도를 해. 그게 모습이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 그 뜻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처의 모습이 전부 헛것이라는 것,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조금만 이 본문의 깊이가 들어가면 그냥 헷갈려버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뭐 지금 10년을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거기에서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10년을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10년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공부해도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맨날 헤매게 돼 있거든. 맨날 헤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 연기와 공성이 어제도 말했지만 중도고 모든 불교 공부의 가장 근간이 이 뼈대,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연기와 공성이 따로 있냐? 따로 있지 않지요.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야, 한 몸. 절대성과 상대성도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공부가 어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왜 공부가 안 되지?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그는 나라는, 그러니까 에고지요. 에고가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라고 망상을 떠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망상을 딱 걷어잡아서 그 다음 내 고리를 더 끼지 않도록 딱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 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터득을 해야 된다. 터득. 우리 왜 터득해라 터득해라 이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진 경계로 보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전부 다 뭐다? 헛것이거든요. 헛것인데 나는 어떻게 보느냐? 맨날 진짜로 가. 그럼 이 사람은 뭘 모르고 있다? 연기와 공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라. 지금 일체의 모든 경계가, 모든 모습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속에 실체가 없거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본다?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지. 첫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중에서 내가 있다를 몸뚱이하고 동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 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는 거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니까 나라는 생각을 여기 동일시를 하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뭐죠? 나 아닌 것이 있거든. 상대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죠. 둘러보는 거죠. 둘러. 실은 둘이 아닌데, 실은 둘이 아니라 다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것인데 둘러보는. 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허공 스크린. 허공 스크린을 우리 본성이라고 하자. 그럼 허공 스크린에 전부 다 나는 무엇을 보는, 나는 이때 허공 스크린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맨날 관객이라, 늘 상대를 보는 관객이었다고.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객 배우가 돼버립니다. 나도 배우, 저쪽도 세상도 배우라. 그러면 그 세상은 세상 배우고 나는 관객, 이 세상을 보는 관객 배우라요. 그럼 그때야 관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객이 절대로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의 요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우리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점이에요. 나는 맨날 관객이라. 관객. 뭐 왜? 고정불변한 내가 늘 있어. 늘 있어. 행위자가 있고 주체가 있다. 이 행위자가 있고 주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맨날 쌓는 공부를 해요. 안 하는 공부를 안 해. 맨날. 이 공부라는 것이 하는 내가 없으면 안 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 내가 있으면 늘 쌓는 공부를 하게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누가 공부하냐, 또 일과를 굴릴 때 누가 굴리냐, 예불 할 때 누가 하냐, 내가 사경을 하면 사경할 때 누가 하냐. 누가 하죠? 허공 나가 하죠. 예불할 때 허공 나가 하죠. 그럼 예불하는 자가 없잖아요. 예불하는 자가 없어. 그냥 예불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는 자가 있으니까, 늘 상대가 되죠. 요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연기, 제 행위 무상이고 제법이 무한 거를 정말로 공부가 안 됐다. 제 행위 무상 제법 무한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서 내가 없음을, 일체가 전부 헛것임을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알아야 된다. 연기의 법칙.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터득이 돼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래서 무엇을 봐도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무엇을 봐도 변한다 헛것이다. 근데 내가 있으면 무엇을 봐도 진짜야. 무엇을 봐도 진짜야.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계속 몸뚱이가 변한다 가짜다를 왜 할까? 몸뚱이가 변한다 가짜다를 왜 할까?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동일시를 하거든. 행위자, 주체로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가짜라는 걸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가짜인 걸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짜인 줄을 알아야 그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그때부터 공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나라는 주체, 행위자가 있는 한 늘 둘러본다. 늘 둘러봐. 그러니까 공부조차도 내가 앉아서 좌선하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가 있고 좌선이 상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공부한다. 이런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여기 딱 위배되는 거지. 늘 선의 책임을 세우는 거지. 내가 공부한다. 공부하는 내가 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제일 그게 우리가 이제 학예정신이니까요. 그게 제일 자기가 풀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하고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공부가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투철하지 못하다. 그것이 답이에요. 일체의 모든 것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니까 맨날 머물러. 머물르면 뭐가 있다? 머무는 주체가 있어요. 행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유는 그것뿐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딱 알았으면 정말로 변하고 헛것으로 봐야지. 변하고 헛것으로 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한번 휙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소식을 한다, 한 고비를 넘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내가 뭐 공부가 안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그쩌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지금 정확하게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딱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늘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보면 되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짜증낼 일도 없고 짜증낸다고 또는 내가 막 공부를 한 해 만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지. 그 외에 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래. 자기는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왜 공부가 되냐 안 되냐 막 이른다. 그러면서 짜증을 낸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강화를 시키는 거죠. 나를 자꾸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스님이 이해하겠나? 근데 나를 강화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짜증을 내는 거죠.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왜 이렇게 공부하는 자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수림이도 그렇지 않냐? 공부하면서 짜증이 안 나냐? 그러면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그건 누가 하는 말이야? 공부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본성자리는 공부가 되고 안 되고에 해당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된다 안 된다는 누가 하느냐? 공부하는 주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럼 얼른 알아차려야지. 공부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나라는 주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데 망심인데 내가 자꾸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구나. 꼭 일으키는 그 망심에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뒹구는 거지. 몸에 막 똥 묻히고 재 묻히고 다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딱 그런 거 일어났을 때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라는 거지.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딱 끊어버려. 딱 놔버려. 그런데 처음에는 왜 이걸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놔버리라고 했는지도 잘 몰라. 말은 들었지만 그 이치를 잘 몰라. 근데 자꾸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탁 개합이 될 때가 있거든. 바로 이거네. 탁 개합이 돼. 개합이 된다고 해서 그게 쭉 나가냐?
그렇지도 않아. 또 잊어버려. 또 쭉 해서 변환도 것이다를 해. 그럼 또 탁 개합이 돼. 근데 또 그게 쭉 나가냐? 또 쭉 안 나가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가 쭉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눈으로 보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전부 헛것이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다. 그때는 상당히 안심을 하게 되죠. 그때는 막 짜증을 내거나 공부를 막 용을 써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 기초 과정이 건너뛰는 사람도 있겠죠. 휙 이렇게 건너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건너뛰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은요. 매우 어려워. 백범 선생님도 그 문자화도 들고 2년은 당신이 선생님이 돈 벌고 안 그랬어요. 사모님이 다 돈 벌어서 살았지.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시고 나오셔서도 그것만 냈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금기가 출중하신 거잖아요. 전쟁부터 공부를 굉장히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몇 번이나 했다니까요, 병원에. 그 옆에 이제 옛날에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선생님 친구가. 옛날에 동아일보 기자라면 대단한 그겁니다.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다 동아일보 기자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또 백공선생님한테 이제 또 갔더니 사람이 새카맣게 타버렸더라는 거야. 너무 이거를 끓여가지고. 너무 끓여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시켜요. 그게 몇 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까지 새카맣게 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요?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하죠. 만약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면 다 놔버리겠죠. 다 놔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깨치고 그렇게 하실 그때는 몸에서 너무나 열이 나더라는 거죠. 몸에서 너무나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깥을 이제 산에 그때 산에 절이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그대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바깥에 눈이 막 확 오는데 그랬더니 눈이 그대로 쌓인 거예요. 사람 그대로 쌓여버릴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보니까 붉은 불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죠. 저기 그 절 있는데 산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불이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이 빵 얼어가 딱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내로 들어와서 막 주물르고 막 이래갖고 다시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백봉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근기가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제 가능했겠지만 그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실은요. 좀 드물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거든. 특출한 사람이 잘하는 거는, 특출한 사람은 하냐 안 하냐 할 것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일체가 전부 변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은 부처님의 어제도 배웠죠. 그거 초전법륜 무아상경에 부처님의 눈을 얻었다. 부처님의 법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아는 것도 깊이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왜 공부가 안 돼? 어쩌네. 그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거예요. 어머, 내가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꾸준히 공부하면 되죠. 하면 어느 날 개합이 된다. 개합이 되면 믿는 마음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고 결정이 돼요. 또 그러다가 한 번 됐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개합이 되고 또 신심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도반도 있었어요. 그 능엄경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있는 그 도안이 얘기입니다. 이제 하는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체의 모든 이 산하대지 모든 경계는 실제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허망한 견이다. 허망한 우리가 이제 망견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자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실제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망견이다 이 말이거든요. 육진경계로 보는 모든 육근으로 보는 모든 육진경계가 실제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망견이다.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물질이잖아요. 다 물질. 근데 이제 이거 다 물질인데 이 물질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 자체에 실체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헛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도반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경전 그 문구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라. 일체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망견이다. 딱 그렇게 되는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지. 공부를 내 하다가. 그래서, 이거 모습공식의 그 헛것이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헛것이다 하고 이제 계속 헛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건 안 해. 그냥 헛것이다만 해. 그리고 이제 앉을 때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 헛것으로 봐버리니까 그냥 쭉 가만히 앉아서 바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헛것이다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 사회생활하고 자기 신변에 문제가 확 생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헛것이다가 어디 다 날아가고 없어. 자기가 편안하게 잘 나갈 때는 헛것이다가 잘 됐어. 근데 조그만 일이 복잡하고 신변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헛것이다가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그거를 정말로 충분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마지막 헛것이 어떤 일이 닥쳐도 헛것으로 잘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제 딱 일을 딱 치고 보니 안 되네. 그러니까 되게 실망을 한 거죠. 본인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실망할 것도 없다. 그 부처님 갚이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딱 알려준 거잖아. 안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암한상이 탱천해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가 거기서 멈췄을 거 아니냐고. 거기서 더 퇴보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늘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선생님 밑에 있을 때 공부 되게 잘한 줄 알았다고. 근데 딱 시집살이에 현장에 투입이 딱 되니까 아이고 내 공부가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발심을 해서 내가 완전히 내 공부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발심을 했다는 얘기는 늘 했지 않냐고. 근데 그게 이제 얘기로 들었을 때는 자기가 말하자면 경험이 안 됐을 때는 얘기죠. 너무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것 같네. 이거죠. 근데 자기가 딱 당하고 보니 진짜 안 되거든. 딱 당하고 보니까 안 돼. 헛것이다가 안 돼. 그냥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아, 부처님이 당신을 가피를 했네. 자네를 가피를 했네. 정말 가피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